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지?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유 정말. 근데 그 질문이 뭐였지? 얘가 이런 애예요. 뭐 누가 아까 저 존경하고 사랑한다 했어요. 이과로 가기로 결심한 데가 언제쯤이었어요? 계기는 또 뭐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가게 되잖아요. 이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전 스스로가 이제 문과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회학, 종교사학 이런 게 했으면 참 잘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모범생이었던데. 아니, 나는 모범생인데 근데 2학년 올라갈 때쯤 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남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있고 내가 그러면 좀 바른 생활 좀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 대학 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뭐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다 문과를 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공부하려면 이 친구들 헤어져야 되니까 이과를 가야겠다 하고 이과를 갔어요. 보통 한 5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서울대를 가는 이런데 한번 실수로 45점인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발에서 45등 안을 못 들었었다가 근데 갑자기 2등이 돼버린 거예요. 2등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표정이 달라.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사랑받는 게.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2학년 7월 30일 날 졸업 정원제를 발표를 하죠. 그 대학 정원이 2배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외 금지하죠. 과외 금지 시켜놓고 야 그래 이 정도만 해볼 만하면 되겠는데 하고선 그 다음날 교회 도서관을 방학 때 책을 가방을 그대로 갖고 갔어요. 가방을 탁 펼쳤는데 그 안에 국사책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시 집까지 갈 수는 없고 일단 국사책을 보자.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 그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그걸 어떻게 맞추는지 몰랐어요. 쫙 보니까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때 이거 하면 되는구나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쫙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길래 과학자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사실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딴 것도 좀 음악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갔고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재수했습니다. 그 종합은 없어요. 근데 그때 재수하니까 학교 가잖아요. 학교 옛날 고3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고3 담임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5등급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모도 왔구나 하면서 내 이름도 기억해 주면서 성적 얼마 나왔어. 야 잘했네. 그래서 내가 써줄게. 그래서 어디 갈래? 서울대 화학과 뭐 그러던가 이렇게. 저 농대에 가야겠다. 그 농화학과 가면 되겠네. 저 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음절 보통 서울대 하면 더 보낼 텐데 왜 그러냐? 할머니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니까 연대를 가야 된다니까. 어떡하냐? 연대는 농대가 없는데. 한번 쫙 보시서 찾아주신 게 생화학과예요. 이야 찾았다. 살아있을 생의 꽃다. 이게 원약과다. 갔어요. 여기 원약을 갔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저는 저걸 맞췄잖아요. 이렇게 과티를 맞췄는데 이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야 바이오 케미스트리야 생화학의 화가 플라워가 아니고 케미스트리 써.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매년 그런 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시아에 생화학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독일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교양과학서, 대중과학에서 쫙 꼽혀있는 걸 봤어요. 정말 별의 천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물리학인이 내 전공과 상관없는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과학이 이렇게 넓고 재밌는 거였어? 그러면서 점점 내 실험을 등한시하면서 남의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독일의 도서관 시스템과 그 서점에도 층마다 사서가 있었어요. 박사 사서들이. 그래가지고 딱 가서 뭘 물어보면 그 얘기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래요. 수준이 어떤지.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읽어봐. 권해줬었죠. 지오라고 하는 잡지에서 새천년 맞이 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며칠이냐. 이거 이제 간단한 문제인 거죠. 설마 1000 곱하기 365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윤년도 있고, 근데 윤년의 규칙이 또 복잡한데
근데 그런 규칙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과학을. 근데도 그 규칙이 생긴 게 158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독일에 30명도 안 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당연히 그 노트북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트북이 안 됐어요. 보니까 답이 열이나 틀린 거예요. 지금 왜 틀렸지? 나는 균열 규칙도 알고 역사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궁금해서 계속 달력을 찾아가서 보는데 그 사서가 계속 보니까 너 왜 보냐? 아니, 과연 군심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이 책 읽어봐, 이 책 읽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나 많이 읽었으니 그만 읽고 싶어. 근데 계속 달력을 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마침 찬스가 왔어요. 찬스가 뭐냐면 옛날 책이 있잖아요. 왜 장미 꽃처럼 되어 있는 폰트로 되어 있는 책. 그 사람이 일주일만 연습하면 읽을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유럽에 이제 옛날 책이 많으니까 해봐라. 근데 당연히 안 읽었죠. 안 읽어서 일주일 있다 가서 왜 하도 안 되던데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독일은 좋은 시스템이 있어. 너가 이걸 원한다면 타자를 쳐줘. 그 책을 그대로 타자를 쳐주는 거예요. 나 한 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딴 사람 보겠죠.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이제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로 훌륭한 책을. 지금도 인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직도 인쇄가 들어오고 있는. 아니 우리 유학연 박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별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매혹되는 것에 되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 오래된 기억이 유치원 때인데 골목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잖아요. 그럼 이제 부르잖아요. 누구 밥 먹어라 이러는데 거의 끝에 한두 명 남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 골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항상 이제 초생달 같은 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 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그 금성이라는 걸 모르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 옆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었냐 이러고 부모님도 뭐 모르시고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그때 골목에서 매일 내가 쳐다보고 있던 저 달에 누군가가 걸어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랄까?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천문학자인지 뭐 우주비행사인지 몰랐는데 그게 제일 오래된 기억이에요. 아니 근데 아마추어 동호회 친구들이 대체로 다른 데로 빠지지 천문학과로 안 가잖아요. 1973년인가 뭐 몇 년도에 그 유성우가 우리나라가 최적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몇백 명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를 급조했어요. 급조해서 학생과학의 잡지에서 이제 사람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딱 갔죠. 그래서 이런 데 딱 들어갔더니 한 20명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구석에 저 같은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없고 대학생이랑 교수님들이랑 초등학생 2명이 이제 회원이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왜 전공까지 했냐? 네, 근데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말기도 못하더라고. 아유, 지금부터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남자 동기가 친하게 지낸 8명 있었는데 저희 연대 천문학과에 3명이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명은 서울대 물리교육과, 그리고 1명은 전산 중앙대로, 1명은 화학과 한양대를 가고. 아마추어 천문을 하니까 천문학자가 된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우린 천문학과 들어가면 별자리 가르쳐주고 천체 사진 촬영법을 할 줄 아는데 미분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첫 시험이 미분적분학 시험인데 3월 달에 8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 인생 최하 점수인데 같이 들어갔던 애들이 5점 1점을 맞았어요. 다행이네. 3명 중에. 근데 1점 맞은 친구는 답안지를 보니까 이렇게 쭉 걷더라고요. 우리는 이거는 빵점이다. 얘는 1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 점수로 셋 중에.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많이 와주셨으니까 과학책, 과학문화 이쪽에 좀 애정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또 세 친구가 공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해봤는데 선생님들 마음에 어떻게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정모 팬들과 과학과 과학문화와 갈달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